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정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이랑 대통령제랑 의원 내각제 어떻게 다른지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는 나라도 있고요. 총리가 있는 나라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각국의 정상들이 이름이 대통령으로 불리는지, 총리로 부르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라는 미국인데요. 네, 이분은 대통령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총리라고 합니다. 네, 전 총리였던 아베 총리가 여기 있고요. 네, 이번에 스가 총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역시 총리가 있습니다. 네, 보리스 존슨, 네, 영국 총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랑스인데요. 네, 프랑스는 대통령입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독일인데요. 네, 독일은 여자 총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대통령이 있는 나라도 있고요. 일본, 영국, 독일처럼 총리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나라마다 정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대표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정부 형태인데 먼저 첫 번째로 정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있지만 사진에서 보면 대통령도 있지만 네, 여기 보이는 사람은 총리예요. 네, 총리도 있어요. 네, 국무총리라고 불리죠. 보통 이제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 한 직위만 있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의 구분 기준은 지금 사진에 나온 이 기관은 국회이고요. 네, 여기는 지금 정부예요. 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고요. 네, 정부는 행정부인데 이 두 개의 기관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부 형태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해 볼 건데 지금 여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여왕이 있는 나라의 경우, 왕이나 여왕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 원수예요. 네, 국가 원수. 그런데 실질적인 통치는 누가 하냐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거는 총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와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정부 형태의 구분 기준부터 알아볼 건데요. 네,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삼권 분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삼권 분립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권력 분립. 이것은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권력을 세 개로 나눕니다. 먼저 입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의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정부가 이 권한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데 법원이 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를 다른 말로 의회라고 하고요. 의회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를 다른 말로 내각이라고도 합니다. 내각. 그래서 이 의회와 내각, 다시 말하면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이 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부 형태를 나눕니다. 사법부는 좀 제외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야 돼요.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라고 한다면 공정한 재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형태를 구분할 때는 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이 관계를 갖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둘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도 있고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밀접한 경우를 융합되어 있다. 네, 또는 밀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둘의 관계가 분립되어 있다. 또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둘의 관계가 가까우면, 즉 국회와 정부가 가까우면 의원 내각제라고 부르고요. 네, 이 둘의 관계가 멀고 분리되어 있으면 대통령제라고 부릅니다. 네.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일본이 있어요. 네, 이 나라들은 대통령이 없고 그 대신 총리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 있습니다. 네,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지만 네, 총리가 없어요. 총리 대신 사실 부통령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선거를 보면은 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보면은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있고요. 총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정부 형태를 갖고 있는데 크게 봐서 일단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에 총리가 있다는 것은 총리는 의원 내각제에만 있잖아요. 네,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같이 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우리가 정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즉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예요. 이 둘의 관계가 긴밀하면 의회와 내각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의원 내각제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 둘이 엄격하게 분리된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는 영국과 일본에서 하는데 이 나라들은 총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이 나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의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 대통령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의 선거에 의해서 따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입법부, 행정부, 이게 각각의 선거에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국민은 선거를 2번을 해요. 네, 국민이 각각의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람을 뽑는데요. 네, 국민이 일단 그 입법부를 구성하는 선거를 우리가 총선이라고 불러요. 네, 총선거 이렇게 부르는데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행정부를 뽑는 선거는 바로 대선입니다. 대선을 통해서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을 뽑으면 이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일할 각 부처의 장관들을 선출을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도 그 총선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구성이 되고 행정부도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성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형태는 분리되어 있어요. 네, 둘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대통령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의원 내각제는 뭔지 살펴볼게요. 의원 내각제는 우리나라의 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네, 즉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국민은 선거를 하는데 한 번만 해요. 네, 총선거만 참여를 합니다. 네, 국민이 총선거를 해요. 총선을 통해서 입법부에서 일할 의원들을 뽑습니다. 네, 입법부에서 일할 의원을 뽑아요. 여기서는 입법부를 의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네, 의회. 네, 의회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총선을 했는데 그 의원을 뽑았는데 10명이 있다고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명이 있는 경우에 입법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 의원들이 속한 정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A당, 얘도 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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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당. 얘는 B, B, B. 얘는 C당. 네, A, B, C당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총 의원은 10명이죠. 총 의원 수는 10명입니다. 근데 의원들의 정당을 보니까 A당이 6명이고요. B당은 3명이고 C당 소속은 1명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선거를 했더니 그러면 여기서는 내각,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 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형태예요. 즉 지금 A당 같은 경우에가 과반 의석을 차지했죠. A당이 이제 다수당이 돼요. 그래서 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돼서 행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총리가 이제 장관도 뽑고요. 각 부처에 장관은 우리가 강요라고도 불러요. 여기서는 네, 강요라고 해서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해서 뭐 등등등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선을 한 번만 해요. 그리고 총리를 뽑는 선거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총선을 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서 행정부인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통령제는 선거를 2번 실시합니다. 각각의 선거를 실시하죠. 네, 총선과 대선인데요. 네, 총선을 통해서 입법부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선을 통해서 행정부의 수반을 뽑아서 대통령을 뽑아서 행정부를 또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 선거를 한 번만 실시해요. 네, 즉 총선만 실시를 하는 거죠. 네, 총선.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입법부가 구성이 되면 입법부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형태예요. 행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입법부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배출한 정당, 즉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는 각각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고요.
네, 의원 내각제는 이 의회에서 정부가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긴밀하고 네, 융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네, 이거는 정리한 거죠. 네, 지금까지 했던 거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가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자세히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네, 1번 한 나라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고요. 입법부에서 행정부가 구성되며 이 둘의 관계가 밀접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겠죠. 네, X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미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예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있지만 얘도 총리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좀 합쳐진 이원 집정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독일은 아닙니다. 네, 독일은 총리가 있는데요. 독일은 사실 또 대통령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권한이 없고요. 네,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데 독일은 둘 다 있지만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X겠죠. 그 다음에 4번 의원 내각제는 국민이 의회 의원을 선출하면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행정부인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고요. 네, 5번 대통령제는 국민이 각각의 선거로 입법부를 구성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네, 이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